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강하게 상승하는 미국 증시 상황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딸려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 미국 증시는 CPI 지표를 앞에 두고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경계성 발언이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는 물가 지표 내려가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연준을 무시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강달러가 힘이 조금 빠졌죠. 최근에 환율도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줄여가다 보니까 이 대체재 쪽으로 금과 은, 골드와 실버죠, 이쪽이 쑥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부터 이제 금에 대한 어떤 투자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금 가격 움직임들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증권사에서 중학개미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이제 오를 일만 남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뭔가 매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홍콩, 그 다음에 중국 주식 쪽에서도 여러 가지를 좀 증권사에서 찝어주고는 있는데, 조금 의아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자, 만기일인데도 미국 증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이 이제 약간 그 결전의 그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변수도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겠고요. 약간 관망하는 움직임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간밤에도 또 올라왔어요. 플러스 일단은 상승 출발했다가요, 더 많이 올라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7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아침 시점부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분위기가 나빴다라는 그런 기분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 시점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시장 자체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아침에 많이 뛰었을 때는 아침을 고점으로 만들고 나서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조금 내려서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시작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런 장세에서는 매수도 안 되지만 일단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료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CPI 하나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12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올랐을 것이다. 지난번에 어디서였죠? 시장 예상치가 6.6이었던 것 같은데, 6.6에서 6.5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7.1%였는데 이게 이제 크게 둔화됐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좀 불안해요. 0.6%나 이제 포인트가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예상치대로 안 나오게 된다면 변수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물론 앞자리 수가 바뀐다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이번에 예상치를 한 6.8 정도로 해놓고 6.6이나 6.7 정도 나와주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상치를 크게 낮춰놓고 나서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이 폭 자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고요. 앞자리 수가 6%대, 즉 6.8이나 6.9가 나와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너무 낮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 상태를 일단은 상회하는 수치, 즉 6.7 이렇게 나와버리면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이 CPI 지표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연준 위원들이 특별하게
해볼 만한 거 없고요. 연준에서도 긴축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근데 약간 변수가 되는 것은 이제 물가와 함께 그 다음날 필라델피아 연준은행, 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리치먼드 연준 총재들의 이런 연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애가 블러드예요. 블러드, 제임스 블러드. 이 블러드가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인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CPI가 생각만큼 잘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연준 위원들이 발언 하나하나 쏟아내는 게 시장에 가시가 돼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경계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CPI가 좋게 나왔다 라고 한다라면 뭐 미국으로서도 별로 뭐 해볼 만한 얘기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요즘에 계속해서 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PI의 기대를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CPI는 오늘 우리 저녁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즉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완화는요,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적어도 뭐 상반기까지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 1분기 정도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의 완화 현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월 효과뿐만 아니라 1분기 내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12월까지 해서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뭐 어쨌건 중국이 경제를 다시 개방을 했고 시장에 낙관론이 생기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분위기가 좀 나아지니까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이제 봄날 날씨 풀리는 것처럼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최종금리 이 수준이 뭐 이제 금리를 한 두세 차례 정도 인상하면은 끝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내려간 주식들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싼 가격에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것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0.25%포인트 2월달에 연준에서 인상시킬 가능성이 약 77%, 여전히 0.25%포인트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 결과치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치면 오늘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오늘이겠죠. 자, 이 금요일날 발표되는 이 CPI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경계감을 가지고서 약간 좀 뭐 불안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오후장에서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내일 우리가 금통위에요. 내일 금통이고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버무려 봤을 때 오늘은 일단 기대감으로 출발하는 오전 장세가 되겠지만 오후에 약간 주춤거릴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금과 은, 네, 골드와 실버입니다. 네, 골실. 네, 이쪽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는 언제든 좋은 건데, 그죠? 네, 이, 최근에,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 귀금속, 네, 금, 은, 이쪽으로, 가격대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ETF 쪽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골드 선물 뭐 이런 쪽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귀금속 선물 이런 쪽도 많이들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하고 타이거 골드 선물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8% 정도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월급 종목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수익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선물 쪽, ETF 쪽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현물로 갖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뭐 금은방 가셔가지고 뭐 금두꺼비 사신다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 금 선물 거래소에서 골드바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되시는데,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증권사 계좌 중에서
금 현물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금 현물 계좌를 이용해서 실제로 현물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거기다가 이제 부가세 10%가 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싸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1g씩 거래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만원대에 아마 1g씩 매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1g 정도 그냥 주식 하나 7만원짜리 주식 하나 산다 생각하시고 골드 사놓으시면 이거는 뭐 비상금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상금으로 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골드 현물을 이제 금에 투자하는 그런 입장으로 얼마 전부터 이제 환율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금 쪽은 일단 네 아시죠? 네 꾸준하게 대신에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길게 내다보면서 가야 되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해보면 지금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적절한 그런 이상적인 경제 상황, 이것이 이제 골디락스라는 것인데 이 골디락스 상황이 나오게 됐던 그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 통화 긴축에 나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을 잡기 위한 네,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섞이게 되면서 이 금은 이러한 쪽 귀금속 쪽에 대한 투자 매력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굳이 금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네, 은행에다 넣든 아니면 투자가 높은 뭐 채권이라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 명목금리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귀금속 투자 매력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감소를 시켜주게 되면서 이제 장기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긴축이 완화되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금, 은 이쪽으로 이제 찬바람 불던 것들이 이제 다시 훈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고 NH투자증권에서는 금과 은의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의 장기 목표 가격치를 사상 최고치인 21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맞게 하겠죠. 근데 단박에 저렇게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면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건 네, 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좀 싸다, 뭐 지금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좀 싸다라는 어떤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박스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걸 돌파했을 때는 또다시 새로운 어떤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은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네, 이런 ETF 쪽을 이용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사시면은 이쁘긴 한데 이것이 관리를 좀 잘못하면 시커멓게 변해요. 그래서 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은괴 이런 것들 사시는 분, 가격이 싸니까 막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은 같은 경우는 ETF를 이용하시는 게 좀 낫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과 은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니까 금을 사시든 은을 사시든 그것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이쪽 귀금속 관련한 부분에서 금, 은 이쪽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신에 길게 멀리 봐야 된다는 것만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를 일만 남았다. 중학개미. 이 중학개미라면 누가 만든 거예요? 서학개미, 중학개미, 동학개미. 참, 이게 뭐, 지금 증권사에서 만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참, 네, 말 만드는 거 보면 좀 대단하네요. 자, 어쨌건, 네, 지금 이제 중학개미, 중국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네,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에서 각각 52억 원과 8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요즘에 중국 주식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조금 있더라고요. 살아난다, 이런 느낌들 가져가는 부분이겠죠. 중국 주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홍콩 항생 지수는 8%대, 심청과 상해 지수는 약 3%와 2%대 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난 이번 1일 들어와서죠. 네, 1월달 들어와서 지금 일주일여 정도, 2주 정도 지난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이 정도 올랐으면은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심청과 상해 지수가 이만큼 올랐고 홍콩 지수가 8% 올랐고 뭐 글쎄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 있겠죠. 네, 뭔가 이제 그 시진핑이 이제 그 연임에 성공하면서 폭락했다가 다시 또 좋아졌다가 막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왜냐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분위기적인 것들은 많이 개선될 것이 생각됩니다. 지금 뭐 중국이 이 비자 중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는 경유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자도 뭐 안 된다, 면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경유도 못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본토 들어가는 분들은 그 사업차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행을 지금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제 산업계 쪽에서는 약간 영향이 있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재원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원래 비자가 면제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많이들 다니시긴 하는데, 지금 뭐 중국 본토로 들어갈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겠죠. 대신에 이제 중국은 이제 뭐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파기를 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리오프닝으로 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매력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 뭐 어차피 맞아요. 맞는 이야기고, 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수해도 괜찮긴 한데,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한 중국 쪽 추천주를 봤더니 말이죠.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라는 기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인 북방화창을 최선호주로 꼽았다. 중국 소비재, 첨단 제조부품, 인프라 관련 종목이 유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비재와 인프라 같은 부분들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소비재, 어차피 시장이 좋아지면은 소비가 늘어나니까 좋아질 테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와 반도체 장비인 북방화창을 최선호주로 꼽았다. 북방화창은 제가 차트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BYD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 하나 나온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팔아먹고 있다. 2008년도부터 투자했었던 이 BYD가 40배가 올랐다. 지금도 20배 넘게 올라있다. 그래서 열심히 팔아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이게 뭐 앞으로 더 성장한다, 그래요. 중국 시장이 더 성장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역시 말씀드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뭐 40배 20배 뭐 성장했다,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 쪽, 그건 제가 지금은 분석은 따로 안 하고 있지만, 이 중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쪽 주식이든 중국 쪽 주식이든 유럽이든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고, 어느 정도 인기몰이가 되어 있고, 또 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서 고평가 상황이 있다라면, 이 상태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뭐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ETF나 이런 쪽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 투자 상품, 중국 쪽 투자 상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조금 그래요. 미국 쪽에서 지금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 지금은 잠잠하지만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첨단 기업들 때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물론 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지금 중국 쪽 기업들 분석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볼 생각도 없지만, 아무튼 이쪽 부분들은 일단 업종에서 선택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오히려 업종 쪽으로 본다라면 소비, 우리랑 똑같아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예전에 뭐 물론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그 아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쇼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평소에는 막 모으다가 한번 터트릴 때 빵 터트린답니다. 그래서 소비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런 일회성 소비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처럼 이게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비주들이 갑자기 실적이 크게 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쪽에 관련 있는 패턴들을 좀 공부하시는 게 맞겠죠. 자, 종목 고르기 어렵다라면 ETF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쪽에 기초 자산들이 뭐뭐 있는지 살펴보시고, 네, 증권사 ETF 쪽을 권장하시는 거,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첨단, 이쪽은 조금, 네, 고민들 많이 하시고 많이 알아보신 다음에 들어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CPI 기대감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는 만기가 있고 내일 금통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CPI 지표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 있어서 아마도 아침에는 기대감을 좀 올랐다 하더라도 오후에 조금 네, 경계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달러가 요즘에 주춤하게 되니까 금과 은이 상승하고 있다. 뭐 금과 은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ETF 쪽으로 들어가셔도 괜찮고 또 현물 쪽, 현물 계좌를 트셔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네, 뭐 재산의 커다란 증식보다는 비상금 정도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참고하시고 자. 중국 주식이 많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미확인이죠. 대신에 뭐 이제 경기 회복에 전념한다, 리오프닝이 들어갔다 이렇게 본다라면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기차 업체라거나 반도체, 이 첨단 장비 쪽에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했지만 이쪽 부분들은 고민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분석 철저히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뭐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소비재 쪽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쪽, 중국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쪽 대응하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보시고요. 저는 아직은 네 중국이 더 올라가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네요. 물론 중국처럼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싶을 때 그럴 때 사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주식도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까지 굳이 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관심을 네 리오프닝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아야 하는 확실한 근거를 대도록 하라.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주가가 추정치에 도달했을 때가 매도의 시점이 될 것이다. 판단착오로 매수했다면 즉각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매도를 할 때 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팔아야 되는 거죠. 야, 많이 올랐으니까 팝니다. 네. 나는 여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해. 난 여기까지 봤어. 라고 한다면 거기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칙들을 자꾸 훼손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뭐 주가가 더 올라갈 거 생각했는데 좀 떨어졌다고 팔아버리거나 또는 아직 네 뭐 이제 더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데 매수를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주식을 파는 입장은요, 뉴스라든지 또는 단기적 추세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식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팔 것인지를 정해놨고 또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꾸준하게 유지하시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시간은 여러분들 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방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시작하신 지도 벌써 2년, 3년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2년 동안 그냥 계속 조정만 받았지만 금방 지나가죠. 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5년, 10년 뭐 시간이 가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주식에다가 이제 시간을 녹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잘 넣어놓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에 적당한 비중과 그 다음에 빚내지 말고 투자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꼭 해주시면은 별 문제 없다는 얘기죠. 좋은 주식 가지고 오랫동안 승부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목표 주가나 뭐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실 때 항상 그런 것들 고민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아침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후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